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3분이고요.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저희가 예리하게 조금은 까칠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저희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저희가 중계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주제를 5.18과 여성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작업들이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광주의 여성들의 모습은 그 기록 속에서 찾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열심히 이제 이론가들과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여전히 좀 묻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방식이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가 남성 중심적이다라고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네. 역사의 주인공을 남성으로 상상하는 정통과 습관적인 사고방식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작업이 역사에서 지워진 여성의 이야기를 복원하고 또 여성들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5월 광주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여성들이 비가시화되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물론 광주 민주화 운동 자체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5월 광주가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정사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무장투쟁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그렇죠.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야말로 목숨을 내려놓고 총을 들었다라는 사실이 강조되면서 5.18을 둘러싼 담론, 이야기들은 총을 든 남성 주체를 중심으로 구성이 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먹밥을 싸고 시체를 수습하고 부상자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했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좀 주변화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총을 든 주체만이 기념되고 영웅으로 이야기되면서 여성의 존재가 지워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좀 놀라운 기록을 봤는데요. 기억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는 항쟁 당시에 총을 든 여성들이 있었다고 해요. 타격대로 참여했던 분들의 진술에서 총을 든 여자들을 만났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진술만 있을 뿐 더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에는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또 대중문화의 역할도 분명히 있고요. 광주에 그렇습니다. 관련된 영화들 사실 많았거든요. 네. 여러 편이었는데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여성이 없는 것도 또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현이 되기는 하는데 아주 문제적으로 그려지는 경우들도 꽤 많았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장선우 감독의 꽃잎 같은 영화를 좀 들어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이 작품은 사실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1996년 4월 5일에 개봉을 했는데 한국에서 상업영화 최초로 5월 광주를 그린 작품인 맞아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역시 정치적 변화라는 배경이 있었는데요. 87년 민주화 이후 그 10년 동안 전두환, 노태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이제 법정에 섰고 네. 5.18 특별법이 제정되고 또 마찬가지로 광주를 중요한 모티프로 이제 삼고 있었던 SBS의 모래시계가 대중적으로 이제 큰 인기를 끈 맞아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꽃잎이라는 영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70년대부터 사회진보운동에 참여했고 영화운동에 꾸준히 동참해온 장선우 감독이 아니었다면 사실 저는 낼 수 없는 용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다만 이 작품의 여성 재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꽃잎의 이정현 씨가 연기했던 소녀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시적인 표현을 빌려서 있는 그대로 이제 묘사를 하자면 미쳐버린 여자로 그렇죠. 등장을 하는데요. 네. 아주 어렸을 때 계엄군의 폭력을 경험하고 이제 가족들을 잃으면서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그 상태로 전국을 떠돌게 되는데 그러면서 온갖 남성들한테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는 왜 등장하게 되냐면 이 소녀가 광주를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폭력을 당했고 그다음에 광주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계속 광주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은유로 여성의 신체가 사용되는 방식. 근데 한국 영화나 소설들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비극을 여성의 몸을 경유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존했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는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것과 더불어서 또 대표적인 작품인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 떠올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설경구 씨가 연기했었던 순수했던 청년 김영호가 광주의 계엄군으로 투입되면서 이제 말하자면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고문하는 형사가 되는 이런 이야기. 이 삶의 끝에 이제 나 돌아갈래 이러면서 기차에 투신하는 요 장면은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 이 영화에서 사실 유의미한 대사가 있는 여성 캐릭터는 문소리 씨가 연기했던 김영호의 첫사랑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엄군으로 동참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던 그가 순수했던 시절, 돌아가고 싶었던 그 시절의 향수를 상징하는 존재로 네. 이제 또 여성이 대상화되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 두 작품의 경우에는 이런 여성 재현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광주 시민 당사자를 그렸다기보다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지역의 이제 한국인들이 광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죄책감 네. 같은 것들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와 국가폭력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문화연구자 정원옥 씨가 꽃잎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꽃잎에서 이정현 씨가 연기했던 소녀가 미친 여자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광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은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는 건데 이건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실제로 80년 광주 이후에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목소리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의 관점인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어떤 지금은 상징처럼 이제 여성들이 그냥 대상화되고 말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네. 예. 또 잘 찾아보시면 이 여성들의 있나요? 이야기도 책으로 나와 있고 뭐 책으로. 논문들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광주 콤마 여성이라는 책인데요. 5월 광주를 실제로 살았고 계엄군과 싸웠던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구술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를 다룬 영화 중에 중요한 작품 한 편을 언급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들도 예. 계실 텐데요. 광주 시민의 이야기를 담았었던 화려한 휴가 많이들 기억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의 끝을 보시면 이효원 씨가 연기한 박신혜라는 캐릭터가 예. 애인이 이제 그 계엄군한테 막 총격을 당하고 예. 사망하고 난 다음에 트럭 같은 데 올라가서 우리를 잊지 마세요라고 가두 방송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이 가두 방송을 했었던 여성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시신을 수습했었던 분들, 그다음에 뭐 환자를 돌봐왔던 간호사들, 그다음에 시신 수습을 위해서 필요했던 마스크와 장갑을 만들었던 분, 주먹밥을 만들어서 시민군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했었던 분들 등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 책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총을 들고 싸웠었던 남성들의 행위만이 저항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에 대해서 저항의 의미를 재의미화하고 있는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 책을 읽어보신 말미에 이제 좌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왔던 분들이 아니요, 이제 다른 5.18 연구자나 이 책을 기획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소설가 이런 분들이 좌담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참여했던 소설가 이화경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18뿐만이 아니라 6.25, 4.19 이런 이제 역사적 사건들에서 남성들이 전쟁하고 투쟁하느라고 그렇죠. 집을 비우게 됐을 때 그 생활 공간을 끝까지 지키면서 삶을 지속한 것은 여성들이었다. 이 여성들의 역할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뭐 여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항군에 합류해서 활동했던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제 계속 발굴되고 알려지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와 관련해서 좀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정말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강상우 감독의 다큐멘터리 김군입니다. 대단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작품은 구구 온라인 사이트인 일베와 보수 농객 지만원 씨가 5월 광주에 이제 북한군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증거로 내세웠었던 일명 광수찾기 놀이를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광수찾기 놀이란 뭐냐면 5.18을 기록한 당시 사진들 안에서 북한군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부 인사 사진과 광주 시민들 사진을 비교하면서 광대뼈 모양이 비슷한 애 어떤 애 이러면서 얘가 제1광수고 제가 제2
제2광수고 이러면서 찾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때 광수는 북한군을 이르는 별명입니다. 이 놀이는 2015년에 일베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페퍼포크 차 위에서 기관총을 잡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청취자들께서도 보시면 바로 알아보실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사진이고 네. 그를 이제 지만원 씨가 제1광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44광수 막 셀 수 없이 광수가 많아지고요. 예. 이렇게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에서는 이 광수들이 진짜 시민이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큐를 보시면 뭐 44광수로 지목된 시민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나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제1광수로 지목되었던 분은 김군이라고 불렸었던 광주의 넉마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김군이군요. 네, 다큐멘터리 이름이. 뭐 가족도 없고 예. 한편으로는 결국 김군은 계엄군에 의해서 사살당한 것으로 밝혀지거든요. 본인도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 제1광수를 찾아낼 수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국가폭력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을 북한군이라고 지목하는 이런 것에 이제 정치권이 올라타기도 했었다는 것이 지금은 격세지감처럼 느껴집니다. 네. 정말 혼란스러웠던 시대였고 당시 상황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을까. 하여튼 이런 약자들 또 여성들이 입은 피해도 좀 제대로 규명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난 2018년에는 38년 만에 사실은 이제 미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계엄군과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운동 끝난 다음에 이제 조사를 펼치잖아요. 네. 광주 너 폭도에 참여했지 막 이러면서 조사를 펼칠 때 벌어졌었던 성폭력 사건들이 이제 고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군요. 용기를 내주신 한 시민께서는 서지영 검사의 미투를 보고 나도 용기를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근데 온갖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당하셨는데 끌려가 조사를 받으실 때 국가로부터 2천만 원 위로금 받으셨다는 네.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책임 있는 사람이 제대로 사과하고 역사를 재평가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됩니다. 네, 한 사람의 인생이 거의 무너진 건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여성에 관한 내용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5월 19일 수요일 순서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